그 사고방식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사고의 흐름과 논리의 흐름을 가진 그 학문이라면은 좀 더 진지하게 더 파고들고 싶다. 내가 정말 이제 평생 할 이제 전공으로 삼아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이 책을 보고 이 책을 교재로 쓰는 과목을 수강하면서부터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전공을 뭐로 바꾸는지 정하는 데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짠!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돌아온 우리들의 수학 인생. 오늘은 최초로 이 발표 자료를 준비해 보신 분을 만났습니다. 네. 타이틀이 정말 멋지죠? 화학도가 전문 수학자의 길을 걷기까지 이기현 박사님입니다. 박수! 이거 들어가기 전에 짧게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 이제 소개는 뒤에 말씀드릴 걸어온 길에도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지만, 네, 저는 지금 이제 원래 학부는 이제 화학과를 이제 졸업했다가 이제 전공을 바꾸기로 마음 먹고 이제 그 수학 전공으로 틀어서 이제 대학원 박사까지 졸업하고 지금은 벨기에 겐트 대학교에서 박사후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이기현이라고 합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계속 이어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네, 우선은 제 이제 양력을 이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은 저는 그냥 이제 경기도 이제 안양시에 있는 그 일반계 이제 고등학교에서 이제 뭐 이과생으로 이게 졸업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학부는 이제 화학 전공으로 이제 그 자연과학 대학에 있는 그 화학 전공으로 들어갔는데 그 이게 생각보다는 좀 이제 적성에 맞지 않음을 느끼고 진로를 다시 고민한 끝에 근데 제가 있던 학교에서 이제 전과는 불가능한 구조였기 때문에 당시에 그래서 복수 전공으로 이제 수학까지 이제 공부를 하고 그래서 이제 수학과 대학원을 이제 나왔고요. 이제 프랑스인 이제 국내에서 이제 박사를 했는데 이제 국내에도 이제 외국인 교수님이 여러 분 계시지 않습니까? 프랑스인 이제 라파엘 폰치 선생님 밑에서 이제 박사 학위를 받았고요. 그리고 지금은 겐트 대학교 해석학 및 편미분 방정식 연구센터 이제라는 곳에서 박사후 연구원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더 이제 양력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은, 네, 사실 어릴 때부터 과학을 이제 제가 다른 과목보다 이제 학교에서 배우는 여러 과목들 중에서 재밌어 한다고 생각을 했고, 이제 막연히 이제 과학자가 되고 싶다고 생각은 했는데, 이제 이제 그런 열망이 조금 더 강해졌던 게 제가 이제 고등학교 시절에 배경고등학교에 계신 선생님 중에 이제 화학을 이제 되게 잘 가르치셨던 선생님이 있었고 저도 그 선생님을 많이 따랐고요. 그래서 그 선생님한테 이것저것 여쭤보면서 공부를 참 많이 했었는데 그때 학교 수업이랑 별도로 이게 지금 없는 옛날에 6차 교육과정 시절에 화학 2. 네. 아마 제가 알기로 지금의 이제 고등학교 수능의 화학 1, 화학 2를 합친 것보다 조금 더 많은 규모의 내용을 담은 게 옛날 제 시절의 화학 2일 텐데요. 그리고 이제 하이탑 교재가 지금은 좀 바뀌었겠지만 이때는 대학교 내용도 일부 들어가 있었고요. 그래서 화학 경시 같은 걸 하려면은 거의 필수였죠. 그래서 이제 제가 공부를 막 못하는 학생까지는 아니었지만 뭐 그렇게 특출나게 잘하는 학생은 아니었어요. 사실 고2까지는 아마 내신으로만 봤을 때 고2까지는
40명짜리 반에서 그때는 학급의 사람 수도 좀 더 많았죠. 그때 한 반에서 10등 안팎 정도 고2 때까지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근데 그렇게 공부를 특출나게 잘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이 책만큼은 제가 당시에 거의 이제 거의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그 독파를 하고 마스터를 했었거든요. 다른 과목은 별로 그렇게 열심히 안 했는데 그래서 그 수능을 칠 때까지도 그 이미 선택 과목 뭐 이제 화학 2 당시에 그거는 거의 완벽하게 끝낸 상태였기 때문에 별 고민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출시돼서 이제 붐을 일으켰던 그 디아블로 2 거의 그냥 이 두 가지 정도만 고2 때까지 관심을 가지고 이제 시간을 보냈는데 그러다가 이제 고2 끝나갈 때쯤에 이제 좀 아무래도 대학을 갈 고민도 해야 되니까 좀 진로 고민도 하다 보니까 사실 당시에는 뭐 그렇게 뭐 아는 것의 범위가 크지 않았고 막연히 그냥 제일 재밌었던 과목이 화학이니까 그 기왕이면은 이제 내신으로는 그 좋은 대학 가기는 그렇게 좋은 성적이 아니니까 그때는 그리고 정시의 문이 굉장히 넓었죠. 대학마다 거의 뭐 7, 80% 정도의 인원을 막 그 정시로 선발하던 시기였으니까요. 그래서 수능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이제 화학을 전공하러 가자라는 그 계획이 구체화되고 그 고3 때부터는 공부를 대단히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수능을 소위 말하는 그 대박을 치고 이제 그리고 이제 그 대학을 갔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고등학교 때는 사실 제 뭐 과학이라고 해도 거의 뭐 그냥 이론을 배우고 문제를 푸는 시간이 대부분이지 아무래도 뭐 학교에 뭐 여러 사정이나 뭐 설비나 그런 거 생각했을 때 뭐 그렇게 실험을 직접 체험하고 막 그럴 기회가 많지는 않잖아요. 근데 대학에 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전문적으로 막 이제 화학 실험을 접하다 보니까 제가 그리고 좀 성인이 돼서 느꼈던 게 뭔가 전문적으로 이제 도구를 다루는 거를 공부하거나 연습하는데 그 서투르기도 하고 별로 그거를 좋아하거나 잘할 의지도 없다는 거를 깨달았어요. 좀 그래서 아 이제 대학교 1학년을 보내고 나서 앞으로 이 진로를 계속 이제 걸어야 되나? 걷는다면 잘할 수 있을까? 하는 회의감이 들었는데 당장의 결정을 내리기는 좀 힘들었어서 그래서 이제 그 시간 동안 고민도 할 겸 이제 군대부터 빨리 다녀오기로 결정을 내렸고요. 그래서 일단은 카투사를 지원을 하고 평생 한 번만 지원이 가능하죠. 만약에 그냥 떨어지면은 빨리 일반 그냥 현역병으로 이제 다녀오기로 마음 먹고 일단 군대부터 빨리 다녀왔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뭐 특별히 뭐 수학을 해야겠다거나 뭘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정해진 게 없었어요.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다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공계로 대학원을 가면은 전문연구요원이라는 제도가 지금도 있잖아요. 근데 대학원을 갈지 뭐 마음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였으니까 그것도 당장은 뭐 자신이 없어서 우선은 현역으로 병역부터 빨리 해결을 했고 그래서 군대를 다녀온 뒤에 이제 뭘 할지 좀 진로를 다시 생각을 해야 되니까 진로를 다시 고민하기 위해서 좀 여러 학과의 좀 과목들 뭐 이것저것 다 수강 신청해 봤던 것 같아요. 뭐 인문대 뭐 사회대 과목들도 좀 들어보고 그리고 그 수학 과목 들어보고 이제 물리학 과목 들어보고 그랬는데 그 사실 수학에서 전문적으로 수학을 한다 그러면 가장 전공의 시작점으로 삼는 과목들이 보통 선형대수랑 해석학이잖아요. 근데 그 선형대수학을 이제 수강하면서 거기에서 정말 수학을 진지하게 전공을 할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 책은
이제 제가 그 선형대 수학을 이제 공부할 때 그 배웠던 교재인데 그 이인석 교수님이라는 분께서 쓰셨고 그리고 그 이제 그 서울대학교 이인석 이제 수학과 교수님께서 쓰신 책이고 근데 그 이 책이 일단은 우선은 그 한글 교재고요. 그리고 그 어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인터넷에서 뭐 이제 예를 들면은 뭐 DC 인사이드 뭐 수학 갤러리 뭐 이런 데도 있고 뭐 수학을 좀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커뮤니티에서 이 책을 이제 보면은 막 뭐 너무 어렵다고 뭐 이제 얘기를 이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최고의 책이다." 뭐 이제 극찬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되게 그 다양한 의견을 만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 페이스북에 뭐 그 수학 이제 페이지에서 막 이런 짤 이제 만드신 이제 분들도 이제 계시고요. 네. 근데 우선은 이제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뭐 이제 중간에 지금 뭐 이제 질문을 여쭤본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책이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사실 지금 와서 돌이켜 생각해 보건대 당시에 되게 마음에 들었던 게 이 책이 전문적으로 정말 수학을 앞으로 깊게 파고들고 전문가로서 공부하게 되면은 우리가 늘상 생각하게 되는 사고방식이나 그러니까 수학을 하는 사람들이 평소에 하게 되는 사고방식이나 추상화에 대해서 전공을 시작할 때 그거를 이제 제대로 한번 맛보기를 하는데 이만한 책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선형대수 책들이 이런저런 장단점들이 있고 그리고 이 책이 좀 전문적인 이제 수학에서 보는 추상화의 한 극단을 보여주는 것만큼 당장 뭔가 계산하고 응용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사고방식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사고의 흐름과 논리의 흐름을 가진 학문이라면은 좀 더 진지하게 더 파고들고 싶다. 내가 정말 이제 평생 할 이제 전공으로 삼아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이 책을 보고 이 책을 교재로 쓰는 과목을 수강하면서부터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공을 뭐로 바꾸는지 정하는 데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여기까지 뭐 궁금하신 거나 질문 있습니까? 오늘 질문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채팅창에 이 손 네. 모양 이모티콘을 올려주시면 올려주신 순서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선생님은 제가 봤으니까 그냥 지금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채팅창은 박사님은 보실 필요 없고 제가 보고 어떤 분이 하시라고 이렇게 큐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아, 네. 아까 보니까 소개에서 네. 물리학이 이렇게 부전공으로 돼 있던데, 네. 뭔가 지금 이 학부 얘기를 하는데 약간 물리학을 네. 부전공까지 돼 있는데 뭔가 물리학 얘기가 딱히 뭔가 나온 게 없는 것 네. 같아가지고 조금 아 네. 궁금해가지고, 예. 네. 사실 이제 제가 좀 아무래도 물론 이제 이것들이 뭐 경계선이 명확하게 나눠지는 거는 아니고 이제 화학에도 이제 물리학이나 수학의 이론이 여러 군데 많이 녹아 있고 알아야만 제대로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물리학도 이제 그것들이 이제 이런저런 녹아 있고 수학도 물리학에서 이제 동기부여를 받은 이론들도 있고 이제 마찬가지인데 어 사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물리학도 이제 관심을 가졌는데 근데 사실 그러니까 쪼끔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학부 때 그냥 결국 이제 종국에 가서는 하고 싶은 거는 다 했어요. 근데
물리학은 그 복수 전공까지 나아가지 않은 이유가 그 우선은 그 이미 그 화학이랑 수학 이제 복수 전공을 걸고 있는데 그게 좀 그 부담스럽기도 했고 그리고 물리학을 복수 전공을 하려면은 결국 그 실험을 필수적으로 물리학 실험을 필수적으로 수강을 해야 되는데 이제 제가 앞에 말씀드렸듯이 그게 맞지 그 않기도 했고요. 그리고 어 사실 그 이공계 학과면은 그 어지간한 학과 특히 생물 계열은 좀 이제 논외로 칠 수 있겠지만 어지간한 이공계 학과들은 일반 물리학을 이제 이제 처음에 거의 필수적인 교양으로 걸고 있는 데들이 많은데 저는 오히려 대학에 와서는 그거를 화학보다 더 이제 재밌게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화학도 지금도 관심이 전혀 없어진 거는 아니지만 화학에도 그 물리화학이라는 그 분야가 있잖아요. 사실 그 뭐 화학에도 뭐 생화학이니 뭐 유기화학이니 뭐 이제 분석화학, 물리화학 이런 것들이 막 여러 분과들이 나누어져 있는데 제가 이제 지금은 뭐 실험이랑은 거리가 멀어진 사람이지만 뭐 이제 그 어 결국 이제 종합해서 말씀드리면은 화학이나 이제 물리에서도 여러 가지 그 물리적인 측면들 그리고 그것들 중에서도 좀 심오한 수학을 써야 이제 설명되는 물리학들 그런 데 관심사를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금도 이제 제가 그 전문적인 물리학자는 아니지만 좀 이제 물리학을 이제 좋아하는 편이고 그리고 학부 때 물리학을 부전공까지 함으로써 지금 보고 있는 수학들이 이게 어 물리학의 어디에서 이제 동기부여를 받은 수학 이론이구나 그런 거를 이제 남들보다 조금 더 볼 수 있게 된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 네. 답변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질문 해주시죠. 네, 저는 그 고등학교 때로 조금 다시 돌아가서요. 네, 고등학교 때도 수학을 좋아하셨는지가 좀 궁금하고, 그 네, 디아블로 이야기를 하셔서 저희 네, 아들이 이제 중학교 3학년이거든요. 아들들이 또 네, 게임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어쨌든 고3 때부터는 이제 디아블로를 좀 끊으시고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신 것 같은데, 네, 중간에 게임을 끊고 이렇게 공부를 하실 수 있었던 약간 네, 네, 원동력? 이런 거는 또 혹시 어떤 건지, 그 아들들을 그냥 게임을 그냥 하게 네. 냅둬도 괜찮은지에 대한 걸 좀 의견을 음, 좀 주시면은 아이들을 키울 어, 때 좀 도움이 잠깐만 많이 될 것 실례합니다. 지금 같습니다. 비가 오기 시작해서 창문을 좀 닫을게요. 네. 네네. 선생님, 이 방송 보라고 하세요. 게임 끊으면 이렇게 된다. 아니, 그러면 고2 게임. 때까지는 하고 끊을게요. 그럴 것 같은데요. 그럼 이렇게 될 수 있는 테니까. 네, 네,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 네, 그, 네, 우선은 글쎄요, 이거는 사실 저의 좀 지극히 개인적인 부분이라서 그렇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 우선은 이거는 제 자랑 같습니다만, 사실 제가 수능에 특화된 좀 인간이었다고 당시에는 좀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어느 정도였냐 하면은 사실 이건 좀 제 자랑 같아서 조금 되게 조심스러운데 그 제가 한 반에서 10등 안팎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뭐 이거는 제가 제 스스로를 평가한 거라서 좀 뭐 이제 믿음이 가실지 안 가실지 모르지만 별로 그렇게 당시까지 공부를 열심히 하는 타입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어, 제 생각에도 그래도 머리는 좀 평균보다 꽤 좋았던 것 같은 게 제가 수학을 그냥 수업만 열심히 듣고 별로 그렇게 진지하게 공부를 한 적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도 한 번 들으면 잘 안 잊어버리는 타입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수학을 별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지 않고 그냥 이제 수학 열심히 이제 학교 수업만 열심히 듣고 이제
시험 때만 조금 마지못해 공부하는 그런 타입이었는데, 근데 그 고3 시작할 때 수학 모의고사 등급이 한 2, 3등급을 오가는 상태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나머지를 그때부터 좀 이제 열심히 올리기 위해서 그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그 우선은 그 고3 때부터 그 이제 진지하게 그 이제 공부를 비로소 하기 시작했는데도 수능에서 굉장히 좋은 성적이 그 나왔던 게 우선은 그 물론 고3 때 당연히 열심히 하기도 굉장히 열심히 했지만 근데 좀 그 시작이 우선은 그 좀 그 당시 반 친구들과 비교를 하면은 좀 그동안 배운 거를 좀 잘 안 까먹는 타입이기도 해서 좀 그 좋은 위치에서 좀 출발을 한 것도 있지 않나 하는 그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냥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그 여쭤보시나 우선은 그냥 내가 사실 지금도 그런 성격인데 사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에서 이제 이공계 과학을 전공을 한다 그러면 기왕이면 뭐 물론 어느 분야가 안 그렇겠습니까마는 그 명문대에서 하는 게 연구자로서도 좀 그래도 유리한 위치에 서기가 되게 용이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재밌는 게 뭔가 확고하게 딱 정해지고 목표가 분명하게 정해지니까 그때부터는 그냥 거기에만 이제 매진하기 위해서 별로 다른 거를 막 그렇게 하루에 막 서너 시간씩 투자해서 막 놀고 막 그럴 생각은 잘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고3 때도 뭐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뭐 노는 게 뭐 전혀 없었던 거는 아닌데 그냥 뭐 이제 집에 이제 와서 그냥 뭐 이제 자기 전에 한 뭐 그냥 뭐 10분, 20분 그냥 뭐 만화책을 보고 자거나 그 정도는 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그 목표가 확고해지니까 그 집중을 할 때는 굉장히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게 가장 이제 어려운 부분이 목표가 어떻게 이제 그러면은 그만큼 확고해지느냐 하는 부분일 텐데 이거는 정말 개인의 적성과 소질과 그거의 차이라고 해서 그것까지는 어떻게 제가 말씀을 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네. 별로 시원한 답변은 못 될 것 같네요. 네. 제가 다음 네. 질문 듣기 전에 그냥 네. 농담반 진담반으로 솔루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도 부모니까, 예. 네. 아까 보셨잖아요. 하이탑 2를 너덜너덜하게 풀면은 디아블로를 하든 말든 뭔 상관이에요, 사실. 네. 그러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조건을 네. 걸게요. 예. 하이탑 아직도 팔거든요. 예. 하이탑 뭐 그 정도 난이도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하이탑 알고 있습니다. 뭐 하이레벨 네. 하이탑. 예. 네. 그거를 주시고 네가 이거를 너덜너덜하게 푼다면 2학년 때까지 디아블로를 해도 돼. 이렇게 말씀하시면 네. 돼요. 네. 네. 근데 사실 그거는 이제 사람에 따라서 어떻게 학교 과목이 그렇게 될 수 있냐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으니까요. 그거는 그냥 제가 다른 거는 공부 열심히 해도 그것만 그렇게 열심히 했다고 하는 게 당시 고등학교 2학년 시절에 저한테는 뭐 그게 그냥 이제 그냥 만화책 보고 그냥 뭐 게임하듯이 그냥 그 책 보는 거 자체가 그냥 너무 재밌어서 그냥 문제 풀고 모르는 거 있어서 선생님께 여쭤보고 그게 그냥 또 다른 취미 생활이었던 것 같아요, 당시에는. 네. 다음 질문 듣겠습니다. 네. 저는 앞에서부터 그냥 질문 및 코멘트 몇 가지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우선, 현재 계신 곳이 네. 해석학 및 편미분 방정식 연구센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네. 보면서 과연 여기는 무엇을 연구하는 곳일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런 생각이 든 이유가 뭐냐면, 네. 해석학이랑 편미분 방정식은 물론 제가 그 수학 전공이 아니어서 이런 질문을 드릴 수는 있겠는데, 둘 네. 다 그 학부에서의 과목 이름이잖아요. 아, 네, 그렇죠. 네. 편미분 방정식은 뭐 이제 학교에 따라서는 학부 때 안 가르쳐 줄 수도 있지만요. 네. 네. 그래서 네. 좀 의아했던 게, 예를 들어서 네. 저는 기계공학 전공이니까, 예를 예. 들어서 뭐 기계공학 전공자가 연구하는 뭐 연구소 중에서 뭐 재료역학 연구소, 유체역학 네. 연구소 이런 데는 없거든요. 그래서 아, 해석학 및 네. 평미분 방정식 연구센터는 과연 뭘 연구하는 곳일까라는 게 좀 궁금해졌습니다. 음.
어, 그것에 이제, 관해서는 사실, 음, 뭐, 그거는 학교 따라서 그게 좀 되게, 많이 다를 수 있는데요. 근데 사실, 음, 이제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유체역학, 뭐 재료역학 이런 게 어, 사실 그게 저도 이공계를 나왔으니까 그거를 연구소 이름으로 이제 걸지 않고 뭐 학교 과목 정도라고 하신 이유가 그것이 되게 연구소 이름으로 걸기에는 되게 광범위하고 한 네, 교수나 한 박사가 모든 안에 있는 세부적인 연구 주제들에 대해서 각각 전문적으로 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죠.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네, 범위가 근데, 너무 브로드하기 때문이죠. 네, 네네. 그쵸. 네. 어, 근데, 그렇게 말씀하신다면은 사실 좀, 어, 이거, 사실 이게 연구 센터라 그랬는데 사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예를 들면은 이거는 뭐 행정적인 부분이니까요. 공대로 치면은 어, 어, 기계과라는 큰 학과 안에서 이런저런 걸 연구한 게 아니라 이제 재료역학, 유체역학 이런 전문 이제 과목별로 학과가 따로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행정적으로. 그냥. 그래서 어, 해, 이제 말씀하신 대로 해석학 및 편미분방정 연구센터라고 하면 굉장히 넓은 토픽이고 당연히 웬만한 대가라도 한 사람의 대가가 해석학과 편미분방정식의 모든 주제들에 대해서 통달할 수 없는데 이 저희 센터의 연구 그룹이 되게 거대한 그룹이고 좀 나름 그리고 사실 저 역시 해석학과 편미분방정식에 굉장히 아주 세부적인 토픽 몇 가지에 집중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제 동료들도 각자 다른 것을 하나씩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좀 이제 여러 사람이 좀 해석학과 편문 방정식에 이제 다양한 부분을 각자 이제 다른 거를 맡고 있는 좀 그런 형태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각자 생각하는 주제들 사이에 교집합이 있으니까 서로 협력도 하고 교류도 하고 이제 그러고 있고요. 그래서 그 네, 뭐 평균방정식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이제 새로운 해석학 개발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종류의 해석학이랑 왜 그런 해석학을 하는지 나름대로 설명을 준비했는데, 저희 센터에서 하는 일은 연구원 한 명 한 명 하는 일을 다 들여다보면은 거의 해석학이나 평균방정식의 모든 것들이 웬만하면은 다 커버된 느낌이라서 뭐라고 하나로 좀 말씀드리기가 좀 그러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고교 시절 관심사에 두 가지를 네. 적어주셨는데, 하나는 하이톱 화학이고, 네. 하나는 네. 네. 디아블로 2, 너무 다른 개를 두 개를 적어주셔서 되게 재밌었는데, 네. 원래는 하이탑이죠? 하이탑인데, 저도 사실 네. 고등학교 때 이 하이탑으로 공부를 했었거든요. 네. 그때, 하, 화학은 하이탑으로 했는지 기억이 안 나고, 물리는 확실히 하이탑으로 네. 했었는데, 그때 네. 선생님께서 하이탑이 네. 아니라 하이톱이라고 읽어주셨던 게 되게 기억에 남아요. 근데, 음. 화학은, 이게 어, 네. 네. 음. 화학은 그러니까 질문이라기보단 저의 그냥 그 추억을 약간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고등학교 네. 때 제가 화학을 공부하면서, 화학은 내 길이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그 이유가 뭐였냐면은, 네. 어, 뭐 화학식, 그다음에 화학 반응까지는 네. 그냥 어느 네. 정도 이해를 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어디에서 제가 딱 화학이 싫어졌냐면 오비탈에서부터 싫어졌거든요. 아, 네. 그렇죠. 네. 오비탈을 네. 알려주는데 오비탈이 왜 그런 모양이 되고 왜 전자구름이 그런 모양을 가지는지에 대한 네. 이론적 설명은 하기 어렵지만 일단 그냥 외워라고 하니까 갑자기 싫어지는 거예요, 그게. 네, 그쵸. 근데 그게, 네, 사실, 그,
저, 그게 고등학교 시절에는 사실 네, 거기에 숨겨진 이제 물리나 이제 그 수학적 디테일이 뭔지 설명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죠. 네, 네. 네, 뭐 지금도 잘 모르긴 하지만 아무튼 네, 그래서 그때 화학에 대한 관심이 확 줄어들었던 기억이 나고 디아블로 네, 2 말씀해 주셨는데 네. 참고로 저 때는 스타크래프트와 피파였습니다. 아, 네. 네. 사실 이제 남자 중고등학생이면은 아까 이제 그 질문하신 선생님께서도 이제 그 자녀분들 얘기를 해주셨는데 관심사가 이제 요즘도 뭐 많이들 비슷비슷하지 않나 싶습니다. 게임 종류만 달라졌을 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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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 선형대 네. 수학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네. 요즘 이 책을 조금씩 보고 있는데 네. 어, 한마디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네. 굳이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재밌어요, 책이 정말로. 네. 네. 그러니까 책의 그 문체나 어투도 재밌고요. 네. 네. 그러니까 네. 재밌다는 게 그냥 잘 썼다의 의미로 재밌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러니까 펀의 의미로 재미가 있더라고요. 네. 글 쓰시는 것도 너무 재밌게 잘 쓰시고 네. 그다음에 그 중간 저 아직 뭐 초반부를 보고 있긴 하지만 네. 이 증명은 나중에 다시 증명할 건데 그때는 한 줄로 끝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약간 떡밥을 계속 던지시잖아요. 이인석 네. 교수님이. 그렇죠. 네. 그 떡밥 던지는 것도 되게 재밌고 네. 그리고 사실 이 책을 제가 요즘 공부를 하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이 책을 네. 아마 제가 6개월 전에 봤으면은 책을 진도를 못 나갔을 것 같은데 그래도 네. 몇 개월 동안 이 수학의 즐거움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조금 네. 이 수학으로 써진 문장을 읽는 게 조금 연습이 됐다 그래야 되나? 그런 네. 연습이 돼 있는 상태로 읽으니까 확실히 재밌더라고요. 네. 재밌어서 저도 요즘 되게 네. 재밌게 읽고 있고, 그다음에 네. 저도 요즘 제가 강의했던 거를 책을 쓰려고 이제 조금씩 네. 텍스트를 쓰고 있는데, 네. 제가 그 텍스트를 쓰는데 꽤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책이 사실은 음. 선영대수와 군이에요. 네. 왜냐면 선영대수와 군에 보면은 페이지마다 각주가 되게 많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근데 그 각주가 재밌거든요, 사실. 네. 그쵸. 안 읽어도 되지만 읽으면 네. 재밌는 약간 그런 네. 각주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네. 조금 책을 쓸 때 네. 처음에는 그냥 제가 강의했던 스타일 그대로 그냥 다른 네. 전공 책들처럼 네. 쓰려고 하다 보니까 네. 솔직히 재미가 없고 제가 봐도 네. 재미가 없고 네. 그냥 다른 전공 책이랑 뭐가 다르지 싶은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네. 그런 생각이 들던 와중에 네. 이 제가 요즘 쓰고 있는 책에 그 영향을 준 책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선형대수학은이고 하나는 네. 그 만화책인데 음. 어, 아, 음, 게놈 익스프레스라는 아, 네. 책이거든요. 혹시 아시는 분이 있는지 네. 모르겠는데 그 책 두 권의 영향을 받아서 저도 좀 네.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고 그다음에 네. 재밌는 책을 네. 쓰고 있습니다. 아무튼 네. 저도 요즘 네. 선형대수학은 되게 재밌게 읽고 있어요. 네. 네. 이제, 이거는 뭐, 이제 저의 경우에는 제 인생을 이제 바꿔놓은 책이니까요. 근데 이제 저는 그래서 이 책에 관해서 이제 뭐, 몇 마디 정도로만 그냥 제 평가를 이제 내리자면은 순수 수학을 뭐, 전공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전공할 때 사고방식을 한번 익혀보고 싶다. 아니면은 순수 수학 전공을 아직 뭐 마음은 못 정했어도 이제 어느 정도 고려하고 있다는 사람에게는 저는 이 책을 이제 통해 한번 트레이닝을 받아보길 권하겠는데 근데 그 뭔가 이제 순수 수학의 이제 뭔가 논리를 밑바닥부터 세우는 그런 사고방식을 익히기보다 뭔가 당장 계산하고 이제 결과를 내고 이제 좀 그런 수학의 테크닉을 빨리 익히길 바란다면 그런 분들에게는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책을. 네. 제가 그러면은 네. 제가 이 지금 안 보이구나. 제게 있거든요, 지금 있는데 제가 그런 평에 혹해가지고 사서 지금 고통을 누리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 정말
1차원적인 정말 원시적인 질문만 하나 드릴게요. 제가 이 내용이 네, 어차피 네, 제가 먹고 씹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뭐 네, 스스로 산 죄로 원망할 생각은 없는데 네, 이거 다 보면 이것도 네. 사실 분들도 계실지 몰라서 이 표지 왜 이런지 알 수 있나요? 그거, 어, 책의 머리말에 보면은, 그, 책에 이제 실기가 이제 애매한 내용이거나 아니면은, 이제, 책에 추가 코멘트가 있는 부분은, 이제 이 교수님께서 내 홈페이지에 그 코멘트 이제 달아놨다라고, 이제 책의 머리말에 교수님 홈페이지 주소 적어 놓은 거 아마 머리말에 찾아보면 있을 텐데요. 그 홈페이지 가보면은 표지가 왜 그렇게 생겼는지 그것도 교수님 홈페이지에 설명이 있거든요. 응. 네, 알겠습니다. 내용에 네, 빠져가지고 예, 네, 거기 가볼 생각은 못했네. 네, 이제 그리고 그 책의 이제 내용이 출판하고 나서 아, 이거는 넣을 걸 그랬다. 부족하다고 생각하신 이제 점에 대해서 그 교수님 홈페이지에 이제 보충 설명을 해놓은 부분도 여러 군데 있으니까요. 한번 그 머리말에 적힌 이제 주소 보고 교수님 홈페이지 한번 보시고 참고해 가면서 책 읽으시면 도움이 꽤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리고 이건 딴 건데요. 그 네. 고등학교 때 화학 선생님이 좋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네. 어떤 면에서 뭐 설명을 잘 해주신다던가, 아니면 뭐 질문을 잘 받아주신다던가, 어떤 면에서 좋았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어, 그